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뭐 4년 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크레인 기사가 이제 되실 분들 입문할 때 현실적인 조금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켜보게 됐어요. 크레인 기사가 되는 길 정도?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맥락이 나뉘는데, 필기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실기가 문제죠. 실기 국가고시 시험이고요. 1년에 4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저는 굴삭기랑 지게차 쪽으로 양성과정 학원을 한 4개월 정도 다닌 상태여가지고, 국비 지원되는 이제 학원들이 보통은 3개월에서 한 5, 6개월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기본 크레인의 작동부터 이제 이론을 좀 배울 수가 있고, 기본 개념 원리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단기 석상반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만져보고 다음날 바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로 따지면은 코스 한 2-3바퀴 돌아보고 다음날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죠. 옛날에 저는 트럭식 크레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요새는 이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카토나 타다노 크레인으로 시험을 본다고 해요. 교육도 그걸로 받고, 네, 학원 다니는 거에서부터 국비 지원 받고, 뭐 저는 실업급여까지 받으면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 굴삭기 지게차 때 주간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이제 뭐 출퇴근하는 식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합격률이 좀 많이 높아지겠죠. 요새는 거의 다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내 기사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또 면허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구청 가서 뭐 신고하고 돈 내고 뭐 하다 보면 한 2달 정도 걸리나? 한 달 정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입사를 하려면은 많이 이력서를 넣어봐야겠죠. 보통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뭐 이런 데는 이제 부기사 구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인 소개, 크레인 타는 아버지의 소개, 뭐 그런 크레인 타는 연출이다 가지고 그렇게 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사하게 되면은 또 한 가지의 난관이 있죠. 이제 부기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사를 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바로 기사를 탈 수가 없어요. 이제 중개회사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기사가 돈을 벌어와야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든 마찬가지고. 만약에 빨리빨리 키워서 내보내야겠다 하면은 빨리 탈 수도 있어요. 작은 차부터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좋진 않은 현상이에요. 나 기사 빨리 타니까 좋지 않냐. 큰 차를 부기사 생활하다 큰 차를 먼저 탈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부기사 생활 없이 바로 일을 나간다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기사 때도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슬링바를 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차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센터를 어떻게 잡는지, 거리를 이 정도 보내면 무게는 얼마를 잡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부기사 생활하면서 현장 공기도 한번 마셔봐야 되고요. 부기사 생활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를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에는 변수가 많거든요. 부기사 생활 거치지 않고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케이스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기사 생활을 거쳐서 작은 차부터 올라오는 게 되게 케이스인데, 큰 차부터 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나쁘진 않아요. 상황이 되면은 큰 차 25돈 이상부터 탈 수가 있어요. 보통 부기사 생활할 때 제일 안 좋은 현상이 호송 생활 보내는 게 제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일 따라가가지고 무거운 거 침묵 같은 거 들어주고 세팅해주고, 그리고 작업 끝날 때까지는 잠만 자고 막 그러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배울 게 없어요. 심부름꾼을 쓰지 왜 굳이 부기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자기가 좀 뭘 얻어가야겠다, 이제 얻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은 가서 슬링바도 한번 매보고 작업자들하고 같이, 물론 그러지 못한 현장도 있지만, 그리고 신호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장 가서 헤매지 않아요. 물론 처음엔 헤매겠죠. 근데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거, 현장 적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직업이 돈을 벌어와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와야지. 돈을 안 벌어왔는데 이제 월급을 준다? 많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 명시가 돼 있지만, 요새 뭐 최저시급 주는 데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부기사 생활 때는 큰 차를 되게 따라다니는데, 큰 차들은 이제 과적 때문에 새벽, 뭐 보통은 4, 5시 나와서 이제 일찍 이동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 일이 어디 잡히냐, 가까운 데냐, 먼 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지런해져야 돼요. 잠도 일찍 자게 되고요. 저도 어제 10시에 잤는데 일단 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쉽진 않아요. 보통 중개사들 보장되어 있는 휴무 날짜가 한 4일, 적게는 3일, 많게는 4일, 5일 되는 데도 있을 건데, 한 번 작업을 이제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휴무를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업주 입장에서. 일이 잡혔을 때는 물론 다른 회사에 이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기사의 그 휴식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 더 많습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뭐 얘기해서 이렇게 무조건 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달가워하진 않아요, 그렇게 쉰다는 거를. 그래서 월급도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사 역시 마찬가지, 쉬는 날이 많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많이 부기사들이 많이 도망갑니다. 처음에 난 버틸 수 있어, 나 엄청난 큰 각오를 하고 왔어. 근데 크게 하는 일은 없는데 매일 쳇바퀴 생활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쉬는 날도 없고, 게다가 급여까지 적어.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맞닥뜨리기 전에는 그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오면은 되게 외로워요.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조언해주는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배들 되게 힘들거든요. 자기 일하고 자기 빨리 퇴근하고 휴식하는데 굉장히 바빠요, 선배님들. 그래서 부기사를 붙잡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보셔야 되는 이유죠.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우리 크레인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영향력을 제공하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요. 지금 작업 중인데, 작업 중일 때는 영상을 지금 웬만하면 찍지 않고 있고, 작업 대기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기사가 되면은 뭐 좀 일이 없는 날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비가 오는 날은 일도 없는데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돌발이 잡힐 수도 있고, 무조건 대기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대기를 해야 돼. 일이 잡혀서 바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없어도 사무실에 출근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큰 차가 일이 없으면 부기사는 뭐 쉬게 되느냐? 뭐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바는 언제 만져볼 거예요? 레바를 만져봐야 돼. 댐벼야 돼. 네, 넓은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부기사들이 아무래도 세팅을 하고 만져볼 시간이 있겠죠. 근데 남는 차들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만약에
기사가 배정되어 있는 차를 만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배님 형님 가가지고 저 크레인 한 번만 만져보고 싶습니다. 네, 레바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언제 배워갖고 언제 나갈 거야. 쉬는 시간에 얘기해갖고 일 없을 때 세팅 해달라 그래. 아니면은 세팅하는 거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세팅해서 한번 만져봐야 돼. 안 만져보면은 현장에 못 나가요. 현장에 못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야, 너 이거 해봤으니까 할 줄 알잖아. 너 그냥 나가봐. 한번 간단한 작업이니까 해놓고 와봐. 절대 그렇게 안 내보내줍니다. 이제 보통 작은 차 기사들도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작은 차 타시는 분들도 뒤에 공간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보이시죠? 보일라나? 요 정도 의자도 없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좁죠? 여기 뒤에 껴서 타서 가가지고 뒤에서 후크질하는 것도 보고 이제 일 끝나고 뭐 접을 때나 뭐 아니면은 간단하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후크질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따라 나가보고 안 따라 나가보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좀 댐벼야 돼요. 댐벼서 형들이랑 이제 친해지면은 댐벼가지고 후크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 연습 한 번만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일단 지금 우리 크레인 기사가 되기 위한 한 3중고 4중고 한번 힘든 과정을 한번 알아봤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이 과정이 보통 적게는 한 3개월 길면 1년까지 갑니다. 부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우리 사수가 판단을 해요. 더 데리고 더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은데? 얘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해줘요, 사수가 보통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은 차를 회사 입장에서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연습 좀 더 해야 된다. 부기사 생활 좀 더 해야지 나갈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생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 나가보고 오늘 맞닥뜨려서 이겨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레인 자격증 따기 전부터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부기사가 되고 나서 입문을 어떻게 하는지 첫 작업 나가기 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우리 크레인 입문하신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